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스탁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유가 급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유가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유가 잠깐 불안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또 어디로 확전될지 모른다. 뭐 이란이 참여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걱정했지만 오히려 유가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추세에 이어지면 아마 오늘 웬만한큼 반등하지 않으면 4주 연속 하락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유가가 5%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난 게 분명히 있었고요. 예. 지금 물론 공급 원유 생산을 줄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그렇죠. 있다는 그게 좀 거죠. 걱정됩니다. 미국에서도 네. 소위 생산지성 지표 이런 것도 조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유가의 하락의 요인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얼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유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혼조권입니다. S&P 500 조금 오르고 나스닥도 어저께 이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내렸거든요. 그것은 유가의 최근의 4주 연속 하락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경제 지표들 몇 가지 보면 10년물 금리가 오늘도 4.5%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맞습니다. 약간은 약보합 정도 의미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혼조권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포인트, 105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유가 그리고 채권 그리고 달러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뭐 유가가 15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경기 둔화 우려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참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환경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종목들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는요. 아마존입니다. 현대차를 온라인으로 사는 방법. 뭐 물론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면 됩니다만 아마존으로 현대차를 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자동차 판매까지 시작을 했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첫 그 손잡은 회사가 현대차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존, 현대차 아마존에서 판다 이런 얘기가 한 2년 정도 조금씩 내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최종 발표된 적은 없는데요.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발표됐습니다.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은 아마존에서 직접 오늘 공개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깔끔하더라고요. 네, 잘 찍었더라고요. 네, 그걸 보여주면서 아직 차를 이렇게 보여주진 않는데 맞아요. 저 상태가 이제 배송이 온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현대차 하면서 이번에 의미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자동차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클라우드 쓰고 있겠으나 AWS에 관해서 협업을 강화하면서 특히 2025년 발매된 현대차부터는 현대차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 여러 가지 뭐 SK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지원이는 그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마존에 대표되는 것은 알렉사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사를 부르면서 하는 그 소리죠. 우리나라도 뭐 KT나 SK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아마존 AWS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를 이제 자동차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십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등등 하면서 아마존과 또 현대차가 뭐 손잡고 많이 하겠다. 다양한 일을 오늘 발표했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이거 아마존에서 얘기한 현대차 처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소위 딜러들 관계 이런 것들이 큰 변혁이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늘 카바나라든가 카맥스, 특히 카바나는 대표적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카바나가 유명했던 광고가 특히 아마존이 그 카바나가 주가 올라갔던 것이
팬데믹 초기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완전히 주가가 떨어진 건데요. 큰 타워에 그냥 그 자동차에 있어서 자판기처럼 나왔다. 네. 그 카바나인데요. 카바나는 이제 약간 이제 경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 거지만 이런 쪽이 오늘 주가가 5% 많게는 7, 8%가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네. 게다가 그 아마존 효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아마존으로 자동차를 사고 저렇게 박스로 포장해서 배송이 정말 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현대차가 또 첫 픽이 됐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 월마트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월마트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고금리 여파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꺾일 것을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디플레이션까지는 걱정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저께까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던 건데 오늘 한 번에 이제 급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오늘 주가가 8-9% 오늘 주가 훅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같은 느낌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미국의 소위 CEO들, CFO들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렇게까지 솔직할 필요 없을 정도라는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여러분들 특히 연초에 보면 연초에 기업들의 발표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얘기만 들어보면 주가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5,000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네네. 특히 정부 발표가 워낙 좋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발표된 매출과 이건 다 그 긍정적 기대 이상의 발표였습니다. 물론 많이 비트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비트했고요. 특히 동일 점포 매출은 3.4%가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4.9%입니다. 이 수치는 타겟이라든가 홈디포라는 다 좀 감소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수치입니다. 방문자 수도요. 방문자 수도 다른 데는 방문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1.5%가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3.4%가 늘어났고요.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 하면서 온라인을 엄청 강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월마트가 이커머스가 24%가 늘어났습니다. 코스트코는 3, 4%밖에 안 늘어납니다. 좋았네요. 월마트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특히 재고도 5%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약간 다른 얘기가 좀 나옵니다. CEO가 있고 CFO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CFO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영어식 표현인데요.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만 지금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월부터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 지난달부터 10월부터 사람들이 뭔가 지출이 둔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는 잘 안 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실망스럽죠. 뭔가 둔화되고 연말 쇼핑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된다. 이런 틀로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CEO가 얘기하는 거가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거리도 있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디플레이션은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내리니까 오늘 왜 사겠습니까? 내일 사면 되죠. 계란 살 거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사면 되거든요. 디플레이션 시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시장에서의 월가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목표 주가는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월마트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 발표는 다 좋았고 솔직했지만 이거 갖고 오늘 주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너무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남기면 오늘 또 실적 유통업체 중에서 올 초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주가는 재미없는 거 그게 베스앤바디웍스입니다. 베스앤바디웍스는 우리나라에도 좀 매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물하거나 이럴 때 가장 좋은 거죠. 샴푸, 핸드로션 이런 거 다 파는 거가 되고 가격도 이제 비싸지 않고 착한 거죠. 유기농 같은 걸 많이 쓰는 것인데요. 주당 이익도 좋게 나오고 매출도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가이던스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잡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마트 CEO, CF 굳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주가 반응을 보면 이제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핫스탁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생각보다 낙폭이 본장에서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시스코도 어저께에 이어서 조금 더 그 후속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예. 이제 큰 회사
회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시스코도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월가의 CEO 경영자들의 솔직함을 그대로 보여준 그랬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주당이 매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현재가 1분기 진행됐고 이들의 회계연도는 2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142억 달러인데 127억 달러로 훅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기는 신제품을 이번에 새로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 런칭이나 고객들이 아직 주문이 좀 생각보다 더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 아니라 1, 2분기 정도 지금 속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더니 이것도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간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줄었지만 1, 2분기의 이 차이 이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어저께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월가의 평가는 그렇게 이 회사가 큰 성장성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중립 의견이 대다수를 갖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를 3군데 내렸습니다. 하나 더 같이 말씀드리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어저께 장 마감 후에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도 역시 가이던스가 아주 조금 미스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저께 주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가이던스가 조금 못 미치고 하향했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는 것밖에 안 내렸고요. 그 세 구순에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그래도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넘어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좀 실적주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분위기가 혹시 바뀌는 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실적 시즌 마무리 이번 시즌에 주목할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유통업종을 하면서 실적 시즌은 거의 500개 중에서 489개가 그냥 관심 끝났다고 보셔야 거의 되겠고요. 끝났네요. 이제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그쵸. 엔비디아 정도가 이제 하나 딱 남아 있을 것 같고 몇 가지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 발표하고 나서 주가 등락이 있고 오히려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려고 그러면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늘어났고 주가랑 상관없이 마진율이 올라간 것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소위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전분기 대비 매출을 증가하면서 마진율과 총 마진율, 영업 마진율 이렇게 다 올라가는 주식들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샌즈부터 해서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날 1리 그리고 수많은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들어 있겠고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볼 만한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램 웨스턴입니다. 램 웨스턴은 아시다시피 감자튀김 하는 바로 그 냉동 감자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회사 전체 매출의 15% 정도가 맥도날드 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나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억울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죠. 그게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나오다 보니 이거를 안 먹을 거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펩시, 코카콜라, 램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안 먹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역시 매출도 늘어났고 마진율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고점 대비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스타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라리는 워낙 좋게 나왔지만 일라리는 이번에 이번 주제 결국 이제 마운드라 승인 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약간 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여전히 소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군 이런 일라리아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떨어진 주식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 같은 것들 네네네. 그리고 신장 관련된 거, 신장 치료 관련된 거, 투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슐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덱스컴 있고 다비타. 그래서 업계에서는 트로이카라 그럽니다. 진짜 어이없게 떨어졌다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사실이 별로 없다는 거고 특히 이런 인슐린 같은 것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2%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2%. 그렇지만 주가는 한도 없이 떨어졌거든요. 매출
그 마진율 이런 다 좋아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엔비디아 더불어서 같이 가는 주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나우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겠고요. 에어비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에 여행 사이트 관련된 것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도 나름대로 실적 선방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두 가지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